뉴스탑10이 선정한 4위입니다. 바지 흠뻑 젖고 웃는 김정은. 자, 지난 주말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참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될 텐데요. 미사일 발사가 정말 일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보다 눈에 띄는 사진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바다 속으로 뛰어든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그의 보시는 것처럼 젖은 바지입니다. 제주장. 네. 보트에서 뛰어내려서 젖은 바지를 입고 이렇게 수행단과 얘기를 하는 모습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입니다. 지난 이제 2012년 이때 김정은 집권 초기에 서해 사군단 지역에 이제 바다에 가서 군인들이 바다 속을 걸어오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이번에는 아마 상륙할 수 없는 얕은 어떤 섬 지역에서 이게 발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무릎 이상에 올라오는 바닷물을 걸어서 이제 사격 시험장까지 갔고 그 뒤에 모든 간부들 심지어 김여정 김여정까지도 일부 부장까지도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저것은 뭔가 고난에 앞장서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솔선수범한다. 북한에서 이제 이신작칙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지금 뭔가 이벤트를 이번에 연출을 했습니다. 극적인 부분을 연출한 거다. 예. 그러면 조선중앙TV의 보도 한번 듣고 오실까요? 저 시험 사격은 꼭 자신께서 지도해야만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을 미루시고 또다시 이른 새벽 머나먼 날바닷길을 달려오신 최고 용도자 동지를 비없는. 근데 사실 이번에 말고 과거 한번 그림도 보실까요? 이게 솔선수범하고 본인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던 게 이번에 젖은 바지를 뽐냈던 것만 아니라 이렇게 흙이 잔뜩 묻은 바지를 보여준다거나 눈을 직접 맞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럼 본인은 이게 내부 결속용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걸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대체로 믿습니다. 저기 연출된 것이지만은 저 바지의 엉덩이에 저 흙 묻은 건 이제 신의주에 갔을 때 완전히 신랄하게 뭔가 공장 지역의 간부들을 비판하는 돼지우리 같다든지 외양간 같다든지 이렇게 비판할 때 그 바지에 묻은 모습이고 그 이제 오로 수산기지를 갔을 때 또 눈이 내릴 때 하는 거. 저는 일종의 이제 과거 김일성이가 하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로서는 모든 언론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밑에 서민들은 좀 감동을 받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선전 효과는 확실한 거예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선전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야말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장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원산, 영흥, 과일, 함흥, 통천, 선덕 이렇게 쭉 한 달간 800km 넘게 움직였는데 경제 행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부분 없고 이제 미사일 쪽만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앞으로 회담을 개최하고 싶으면 우리 욕을 좀 들어달라. 우리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선제 타격한다는 건 전부 다 말도 안 되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욕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군사행보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화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진이 있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PC가 이렇게 사진에 떡하니 등장을 했어요. 안찬일 소장님. 예. 우리는 대북 제재 와도 신경 안 쓴다. 태블릿 PC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광고하는 겁니까? 그렇죠. 광고하면서 뭔가 최첨단을 우리도 다 달린다. 이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는 건데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에 있는 게 보이고 이런 것은 결국 지금 아마 북한이 지금 일본에 7번을 쐈는데 노동당 간부들까지 부른 것은 지난번 과일군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까지 불렀다는 것은
것은 결국 이제 여기서 선군절, 이번에 8월 25일 날 선군절에 쏘았으니까 8월 말에 뭔가 미국과의 실무 접촉을 앞두고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이제 우리의 군사력이 이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 미국과 한번 회담해보자. 이런 것을 보이는 그런 이번에 최후의 발사가 아닌가. 물론 뭐 또 계속 뭐 모닝 미사일을 계속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좀 넘치는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젖은 바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녀의 존재를 놓칠 뻔했습니다.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낸 김여정입니다. 김정은 실장님. 네. 김여정, 아무리 뭐 오빠가 다니는 곳에 종횡무진 다닌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하는 데는 참 이례적입니다. 아까 우리 바지 젖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연출을 전부 한 게 김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빠의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섬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발사 장면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어떻게 이 관련해서 좀 분석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Kim Yo-jong supposedly now has her fingers on the royal economy, where money that is coming directly into the Kim family. He is the person that Kim Jong-un would reach out to and expects to have his back inside the blood sport that's politics inside the regime. 미국의 전문가들도 김여정의 중요성,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성과 맞물리면 김여정의 위치는 더욱 부하게 됩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오실까요?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찬 소장님, 정말 일각에서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맞물리면서 김여정이 김정은 이후까지 대비하는 거 아니라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강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과거에 이제 김경희와 지금 김여정을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경희는 김정일의 동생으로서 노동당 경공업 부분을 담당한 하나의 파트의 책임자일 뿐이지 북한 정치 전반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김여정은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대리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김정은도 역시 내 이후도 누가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보조적 역할, 대리인 역할 이것을 과감하게 김여정에게 맡기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주 지금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의 젖은 바지, 그리고 이 대북 제재를 비웃는 태블릿 PC, 그리고 김여정의 전면 등장까지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공개한 건 참 많은데요. 그러면 미사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정체는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를 선전히 자기 머리로 작성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 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신 대표님, 이번엔 초대형 방사포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저런 무기를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방사포, 우리는 다련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구경이 굵은 다련장 로켓은 한 300mm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이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하면서 한 400mm짜리를 또 보여줬어요. 물론 중국도 이제 400mm까지는 안 되죠. 한 370mm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타이어 크기라든지 또 지금 사진에 김정은하고 어떤 덩치하고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 방사포 포탄의 지름이 최소 600mm는 되겠다.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다련장 로켓이 천문대 그게 229mm입니다. 30cm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60cm 이상은 돼 보이는 그런 굵기, 그리고 길이는 무려 한 10m가 넘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천무보다 타이어 한 개 정도가 더 지금 깁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 그러면은 이번에 398km를 날아갔지 않습니까? 즉 로켓을 가지고 지금 저 정도로 날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기본 상식으로는 저 정도 날려보내면 미사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로켓으로 저렇게 구현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로켓은
염가에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아주 비싼 가격인데 로켓은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연소재로 그냥 연소만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예. 싸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저는 또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저 발사 차량이 처음 보는 겁니다. 저 발사 차량은 잠시만요. 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이거 말하는 거죠? 이 차량. 그렇습니다. 예. 이 차량이 아까 타이어도 엄청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처음 처음 보는 겁니다. 북한에 없는 차량이에요. 오. 그리고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저와 비슷한 형상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구권 차량과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생겼고 저 차량은 전형적인 서방 형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천무 그리고 우리 현무2 발사 차량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는데 물론 그거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형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의해서 북한에는 무기 관련한 것이 일체 지금 수입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대구경 방사포라든지 조종 방사포라든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이런 것들 전부 다 궤도형 차량에 나왔잖아요. 예. 그 궤도형 차량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3,800대의 탱크 중에서 포탑 잘라내고 그거 가지고 개조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럭은 북한이 만드는 제품이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그 사이에 가장 최근에 북한에게 저런 무기를 제공했다. 즉 유엔 안보리 제재 기란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보이는 초대형 방사포하고 이 북한의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합작하면 우리 공군력이 이틀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요격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 요격이 되지 않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가지고 일단 우리 공군기지 중에서 그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있어요. 그 패트리어트 3 미사일 기지를 타격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격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초대형 방사포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쪽으로 쏘아서 아마 저 내부에 고폭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MLRS처럼 자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탄식이라고 봤을 때는 자탄을 쏟아버리죠. 그러면 축구장 저 정도 되면 뭐 한 6개 또는 8개 정도의 축구장 면적이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패트리어트 3가 무력화되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저 미사일을 쏴서 활주로로 때려버리면은 활주로가 복구하는데 거의 하루 반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군 우리 전투기들 이틀 동안 활주로 복구될 때까지 전혀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무기, 전에 없던 무기라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외교안보 소식 첫 번째, 두 번째 쭉 짚어봤는데 수터하는 뉴스 탑10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중러를 겨냥한 서해운동도 서해훈련도 하라 라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독도훈련 전투기 하나 안 띄우고 뭐 하나? 연평도 방어훈련은 왜 안 하나?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훈련을 했으니까 일본도 훈련할 빌미를 준 건 아닌가? 사실상 대북제재 무력화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외교 불안, 경제 불안, 안보 불안, 나라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김종욱 씨 네. 질문 하나 짧게 드리고 말처럼 서해훈련이나 연평도에서 독도훈련은 왜 전투기를 안 띄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훈련하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데 북한을 자꾸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서해 훈련 안 한 것 같고 오히려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현재 격화됐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독도 이제 방어 훈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지 흠뻑 젖고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